식사들 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여름이 길었다는 표현이 맞는 말 같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봄도 늦게 와서 라이딩도 늦게 시작하고 벚꽃도 한 1, 2주 정도 늦게 피었죠. 여름이 길어서 단풍이 망하고 심지어 단풍 절정도 한 달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절기는 한 달은 빨리 왔기 때문에 실제 음력절기로는 한 2달 가까이 밀린 이상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없었고 장마도 짧아서 가을 단풍을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고생만 겁나게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라이딩이 끝나면은 가을 시즌을 끝으로 겨울에는 오토바이를 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안 것 동안 한 11월 초 중순부터 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한 3, 4개월은 오토바이를 안 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6월에서 한 8월까지 한 2달 가까이 하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 1년이면 최소한 4개월에서 한 6개월은 오토바이를 안 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든 뭐든 기계는 안 사용하고 방치하면 뭐든 고장이 나게 마련이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럴 때 어떻게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것이 잘 보관하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오토바이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말들도 많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솔직히 단독주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광실같이 단독주택이라서 지하주차장도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라면 문제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여건상 그런 곳에 거주하는 분은 많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비샵에 보관해 보기도 해보고 사무실 빌딩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도 해보았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전용 오토바이 보관 창고가 있는 경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처럼 전원주택에 거주할 경우 오토바이 보관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까짓거 조립식으로 3m, 3m 공간만 마련한다면은 가장 좋은 보관 창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오토바이 보관하는 데는 직사광선과 습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과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런 곳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나마 아파트라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습도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온도관리 변화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구조상 습도가 엄청 높죠. 아파트라고 100% 방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 벽을 타고 항상 트렌치에 물기가 흘러서 지하 맨 아래층으로 모이고 이것을 항상 지상으로 퍼내는 시설이 있을 정도로 습도가 높은 데다 겨울이면 이슬점이 더욱 내려가다 보니까 습도가 더 높아지는 곳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특히 지하로 내려갈수록 더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하신다면 지하 2층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특성상 미세먼지가 많아서 반드시 커버를 씌우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봄 되면 미세먼지가 오토바이 곳곳에 쌓여서 세차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트 밑이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먼지가 쌓이면은 나중에 세차도 무지하게 힘들죠. 그리고 간간히 커버를 벗기고 오토바이를 말려주지 않으면은 습기로 오토바이에 녹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커버를 열어서 시동 걸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도 되고 오토바이 엔진열로 인해서 습기도 말려주고 좋은 점이 많죠. 특히 단독이나 빌라 등에 커버만 씌워서 보관할 경우에는 더욱 자주 커버를 벗겨서 더 자주 시동을 걸어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단독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동을 걸어주는 건 같습니다. 아마도 동안 거 지내고 봄 되면은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을 당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배터리는 자연 방전을 하기도 하지만은 겨울에는 낮은 온도로 인해서 오토바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토바이 배터리를 떼어서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요즘은 배터리를 띄는 경우 전자장비가 리셋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해해 놓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또 떼기도 어려운 카울 깊숙이 이상한 곳에 숨어 있어서 일반인은 떼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납산 배터리 경우는 오토바이를 봉인하기 전에 배터리를 만충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 경우는 80% 정도만 충전을 해놓는 경우가 좋다고 합니다.
100% 충전을 할 경우 화재나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급속 충전보다는 작은 출력으로 완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야 배터리 수명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납산 배터리보다는 AGM 배터리가 수명이 길고 특히 충전 허용연료 값이 높아서 시동이나 긴 방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납산 배터리보다 20-30% 정도 비싸고 무게가 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좋은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동일 규격 납산 배터리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일반 배터리를 사용하다 한 5년 전부터 AG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납산 배터리 수명은 1-2년, 길어야 3년인데 AGM 배터리는 거의 4년을 넘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수명이 깁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사용한 것 같아서 올해 다시 배터리는 교환했지만은 기존 것도 계속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거 들어가면은 험 배터리로 교환을 하고 새 배터리는 실내에 보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거 동안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시동을 걸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동을 거는 경우라면 한 30분 정도만 거의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동을 건다면은 10분이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자주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동을 걸어서 충전하는 일이 번거로운 분들은 작은 배터리 충전기 하나 구비하시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저도 쓰고 있는 충전기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충전은 잘 됩니다. 또한 동안거 들어가기 전에 오토바이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경우 누설 전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장치 쪽을 점검하셔서 누설 전류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배터리도 보호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좋습니다. 간혹 오토바이 도난장치나 상시 블랙박스가 작동하는 오토바이도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지만이 배터리 앵콜을 방지할 수 있죠. 배터리는 한번 앵콜하게 되면은 다시 되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면은 중국산 충전기에 배터리 살리는 기능이나 리셋 기능이 있기는 한데 거의 부질없는 헛짓이죠. 죽은 배터리 살리는 일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전에 완전 방전을 그래서 피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길어서 그런지 늦가을까지 벌레가 엄청 많았죠. 라이딩 갔다 늦게 오는 경우에는 진짜 실내에 벌레가 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벌레가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는 크롬 도금이 많아서 벌레가 붙을 경우나 오래 닦지 않으면 벌레가 터지면서 크롬이나 도색을 부식시키거나 변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날벌레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산에 의해서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딩 다녀오면은 그때그때 세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안거 들어가기 전에도 무조건 세차를 좀 해놔야 되겠죠. 세차는 가급적 꼼꼼하게 하시고 특히 벌레가 붙었을 경우에는 물로 불려서 꼼꼼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도막을 보호할 수 있는 세차용품을 선택해서 광택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이 잘 나는 부분은 요즘 녹방지 방청제가 WD-40뿐만 아니라 녹방지 전용으로 시중에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으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녹이라는 것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교환이 아니면 답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가지나 아메리칸 크루저나 투어러 타시는 분들은 주의하지 않으면은 한번 크롬 도금 피막이 손상이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저렴한 기종 같은 경우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거나 도금 피막이 얇은 경우는 백화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상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크롬 광택에 흠집이 났다면은 피칼 같은 크롬 광택 전용 보건제도 시중에 많습니다. 한번 구입하셔서 광택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광택을 내실 때는 반드시 세차를 깨끗해 하시고 광택을 내셔야 합니다. 잘못하시면 더욱 흠집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래나 먼지를 잘 닦고 광택을 내야 흠집이 안 생기고 광택도 잘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연료통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라이딩 끝나면 연료통에 연료를 채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라이딩에 주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여는 주유소가 집 근처에 없다 보니까 라이딩이 끝나면 반드시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만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주유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연료통이 빵꾸가 나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연료통에 연료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니 요즘은 더욱 열심히 연료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료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에 습기로 인해서 연료통 안에 녹이 발생합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녹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연료통 구조상 제거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하지 않으면 진짜 심각한 경우가 생기죠. 저도 녹 제거제를 사용하여 녹을 제거를 해봤지만은 일시적이고 또 녹이 올라와서 연료 필터를 오염시키고 잘못하면 인젝터가 막히거나 스로틀 바디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 녹으로 인한 엔진 손상이 불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료통을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기 전에 오토바이를 탄 후에는 반드시 연료를 꽉꽉 채워놓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라고 엔진오일은 그닥 손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을 교환해서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었다가 봄에 오토바이를 깨울 때 갈아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통상 겨울이나 여름을 보내고 다시 오토바이를 가동할 때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직접 교환하기 때문에 합성유로 교환을 하더라도 10,000원 안팎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엔진 관리도 되고 오토바이 컨디션도 잘 보존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성유로 교환을 하더라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3,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1년에 두세 번 교환하는데 돈으로 따져도 3-4만원 소모되니까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탐 대실이라고 대부분 엔진 박살나는 경우는 거의 엔진오일 관리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몇만원 아끼자고 수백만원 할지 모르는 엔진 박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엔진을 교환할 때는 엔진 오일 필터나 에어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 엔진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니 소홀함 없이 관리하는 편이 좋겠죠. 수냉식 엔진을 가진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냉각수 관리를 좀 해야 되죠. 냉각수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만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가끔 수돗물 부어주면 된다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희석식 냉각수보다는 그냥 희석하지 않고 교환하는 무희석식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석식이든 무희석식이든 문제는 냉각수가 오래되면은 물은 증발하고 냉각수 원액만 남아서 농도가 증가하면 좋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냉각 라인과 엔진에 스케일링이 생기거나 엔진 블록을 부식시켜서 냉각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최소 3-4년에 한 번은 냉각수를 교환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라이딩 중에 냉각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충을 할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희석식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이 좋지만은 급하면 일반 수돗물을 보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보충하면 안 되는 경우는 지하수나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를 보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하수나 생수는 물의 경도가 높아서 스케일링이 생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만 주의하신다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 라이딩 중에 냉각수를 여러 번 보충한 경험이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냉각수를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수를 보충했다는 것은 냉각수가 손실되거나 누수가 있다는 뜻으로 반드시 수리를 하고 냉각수를 교체하셔야겠죠. 또한 여러 번 수돗물을 보충한 경우에는 냉각수 농도가 떨어져서 냉각수가 얼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다행히 라지에타만 터지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고장나지는 않습니다. 엔진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냉각수를 맹물로 여러 번 보충했다면은 냉각수를 교환하시는 것이 답이죠. 또한 오토바이는 라지에타가 전면부 중앙에 설치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압박에 의한 먼지 유입이 많습니다. 냉각핀에 먼지가 쌓여서 냉각 효율이 떨어져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차할 때 가볍게 물을 뿌려서 주기적으로 라지에타 냉각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벌레나 돌멩이, 먼지 같은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은 나중에 제거하기도 사실 좀 힘들죠. 다만 물을 뿌릴 경우에는 고압 세척기로 물을 과하게 뿌리면은 냉각핀이 꺾이고 접혀서 손상이 되어 냉각 효율을 더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얇은 일자 드라이버로 살살 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라지에타에 아주 작은 빵꾸가 난 경우에는 라지에타 충진제라고 해서 작은 구멍을 메꿔주는 약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거는 어지간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충전제를 사용하다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지에타의 작은 구멍은 라지에타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라디에이터 충전재가 라디에이터를 부식시켜서 시도도 못할 정도로 라디에이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진재를 사용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냉각수를 뽑아내시고 플러싱을 하시고 누수 부위를 수리하시고 새 냉각수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의 경우 라디에이터 하나가 수백만원씩 하는데 솔직히 교환은 어려운 경우는 수리하시는 것을 권장해 볼 만합니다. 수리점 정보는 설명란에 표기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통화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름이나 겨울철에 오토바이 보관 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올겨울 잘 나시고 2025년 열심히 즐겁게 안전하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겨울 채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